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나토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 간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양국 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면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 연대 위에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나토와의 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나토가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of course concerned about the reckless missile tests and the nuclear programs of North Korea and the war in Ukraine has also ramifications for your region. And we also know that North Korea is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the Russian war efforts with rockets and missiles, and this just highlights how we are interconnected. Given today's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we believe that solidarity among countries that share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rule of law is more important than ever.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방안은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확장 억제 실행령 강화와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 또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 우크라이나 사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 억제 실행력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해구선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의 구체적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분명히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o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he thinks Koreans need a greater clarifica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hat the times when Koreans were prepared to blindly accept the U.S. nuclear umbrella as providing them deterrence has passed, and they now need more clarification of what the U.S. plans and how it would use it.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매우 공격적인 수사로 진행된 미사일 시험,
중국의 핵 위협 등의 증가로 한국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미국이 해구선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s they'll talk about how they would respond, and that the United States, obviously, if North Korea to use South Korea, nuclear weapons against it, they'll talk about how the United States would respond up to and including nuclear, retaliation.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동맹의 모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they'll be talking about the entire range of security issues for the alliance.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Starting with North Korea,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I'm sure they'll be discussing the combined exercises that are being conducted in South Korea, so I think they'll discuss the full range of security issues. 전문가들은 또 미한 국방장관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심판의 날, 나이트 워치로 불리며 공중에서 핵전쟁 수행 능력 지휘 통제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잉 747기종 E-4B 미국 공군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폴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공식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 도착 사실을 전하고 한국 측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태평양에서의 공통된 안보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야심찬 경로를 그릴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시각으로 31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최근 탱크를 지원하자 북한이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담화를 일축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러 간 무기 거래의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7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어 우리는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 전투장비를 밀어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 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 그룹에게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지만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북한은 지난해 말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북한의 무기 전달 이미지를 공개했다면서
관련 위성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5량의 러시아 열차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가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이어 바그너 그룹에 전달된 물자의 양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바그너 그룹은 계속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3, 영국 해군과 함께 이달 중순 일주일 동안 다영역 상호 운용성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최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훈련과 회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훈련 기간 중 미한 특수전 부대 대원들이 별도로 산악 등지에서 정밀 타격 훈련과 야간 실전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영국 해군 초계함과 미군 중형 특수전 보트 등이 투입됐고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부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물가에서 침투하는 모습과 산속에서 위장한 채 실전 훈련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훈련 모습 공개는 북한 정권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정권에 경고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최종현 학술원은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달리 북핵 위협이 실제적 상황으로 진전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핵 사용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데 따른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 삼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승인 없이 북한에 경유를 불법적으로 공급한 브로커 일당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북한에 약 180억 원 상당의 경유 18,000톤을 불법 공급한 유료 브로커 A씨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경유를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한국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해 남중국해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선박과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선박은 이를 다시 북한 선박으로 불법 환적해 옮기는 방식으로 북한에 경유를 공급했으며 중국 선박 관계자가 북한으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아 불법 외환 거래인 환치기 방식을 통해 A씨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